자, 74페이지를 한번 저는 찾아가 볼게요. 여기 있네, 5번. 예. 그리고 5번 문제니까 여기가 되겠어요. 자,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해 봐 달래요. 태어난 요일. 지금 여기서 이 태어난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그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거를 이제 찾아 달라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문제가 그 위크데이 함수라는 게 있죠. 위크데이 함수가 있는데 위크데이 함수가 좀 고맙게 어 그 날짜 입력하면 그냥 뭐 선데이, 먼데이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해 주면 좋잖아. 근데 그거를 못 하죠, 위크데이 함수가. 왜 그러냐면은 위크데이 함수는 월요일이면 1, 화요일이면 2 이렇게 해서 숫자로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거잖아. 한국은 일이 월요일이죠. 영어는 어떻게 돼?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먼데이가 되잖아요. 또 일본 말은 또 다른 게 있을 거고 중국말은 또 뭔가 또 다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크데이 함수를 이렇게 이제 글자로 요일을 이제 글자로 만들어 주면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예. 근데 그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 다국어 버전 위크데이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게 만들기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그 숫자를 다시 요일 구분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태어난 요일에 어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넣겠다. 예, 그런 의도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위크데이 함수부터 잡아 줘야겠죠. fx 잡고 위크데이, 위크데이. 자,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확인. 자, 시리얼 넘버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위크데이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 에서 7 까지의 수. 그러니까 어떤 날짜가 있으면은 요일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요일이 그냥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크데이 함수의 기능이 지금 요일을 숫자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리얼 넘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클릭에 대해서 날짜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 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리턴 타입인데 이게 나라마다 월요일이 1 인지 뭐 일요일이 1 인지 뭐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월요일이 1 일로 맞춰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1 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게 리턴 타입 숫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찾아보면은 요게 있죠. 월요일 1 에서 일요일 7 까지 유형은 2 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2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 리턴 타입을 2로 입력하면 되죠. 그다음에 확인 눌러 주면 요 날짜에 대한 그 요일이 이렇게 나와요. 5 니까 뭐야? 월, 화, 수, 목, 금이네. 예, 금요일.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할 건 뭐예요? 위크데이 함수를 카피해서 VLOOKUP 함수에 붙여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는을 빼고 자, 는을 뺀 상태에서 위크데이 함수를 블럭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뭐 한다? 컨트롤 C. 그다음에 자 복사한 흔적을 없앨게요. ESC 키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이제 VLOOKUP 함수 들어가면 되죠. 요거 있으니까 그대로 재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lookup value는 항상 뭐였었죠? 복사해 온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컨트롤 V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동떨어져 있는 표. 예, 항상 그렇지 VLOOKUP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뭐야? 이 그 표의 실제 데이터 영역만 블럭을 잡는 거죠. 여기 구분, 요일 이런 제목은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요렇게 영역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인수 함수 인수해서 이 블럭 영 이 그 셀 범위 영역을 이렇게 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F4번 키 절대 참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태어난 요일이 한 줄 한 줄 한 줄 계산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오른쪽 옆에 있는 요일 구분표도 그 테이블 어레이 영역이 한 줄 한 줄 한 줄 통째로 묶여서 한 줄 한 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테이블 어레이 표가 이 영역을 이탈하지 않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참조를 잡아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우리가 여기서 찾는 게 뭐야? 요일이잖아. 그럼 요일인데 그럼 테이블 어레이에서 요일은 몇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자, 레인지 루크업에서 1 넣을 거야, 0 넣을 거야? 자, 1 넣을 거야, 0 넣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예, 0을 넣어야 돼요. false니까 0을 넣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뭐 한다? 확인. 그리고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 있죠, 오른쪽에. 쭉 드래그 해 주면은 요렇게 그 요일들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답을 보면 예, 요게 이렇게 그 맞춰서 잘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VLOOKUP 어 위크데이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조금 쉬운 거 가 볼게요. 조금 쉬운 게 뭐가 있냐면 1 회에 VLOOKUP 모드가 있어요. 1 회에 VLOOKUP 모드가 있는데 자 1회 문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문제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닫을게요. 문제를 먼저 가져오죠. 자 계산 작업에서 얘는 5 번이에요. 자 그리고 어 PDF도 가지러 갈게요. 48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네. 요거죠. 자 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사용 요금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만들어 달래요. 자 기준표의 의미는 사용 요금을 1000 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에서 200 사이면은 별표 하나, 200 에서 400 사이면은 별표 둘, 400 에서 600 사이면 별표 셋, 600 에서 800 사이면 별표 넷, 800 에서 999 사이면 별표 5개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진짜 그러네. 자 0 에서 200 사이면 하나, 200 에서 400 사이면 별표 2개, 400 에서 600 사이면은 별표 3개. 자 이렇게 그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VLOOKUP 보드 함수를 사용해 달라고 얘기했죠. 자 왜 VLOOKUP 함수가 될까요? 이 기준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잖아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면은 요거는 hlookup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유형이다 그러면은 vlookup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라면은 요거는 예, hlookup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볼까요? 모드 함수는 뭐냐면은, 모드 함수는 나머지 값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값. 그래서 1000으로 나눴을 때 문제가 이게 뭐야?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모드 함수 한번 찾으러 가보죠. 모드. 모드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버고 여기는 디바이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넘버는 나누어져야 되는 값. 자, 여기 모드 함수 그 기능 나왔죠?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예,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자, 넘버는 나머지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되겠죠. 사용 요금. 자, 그리고 디바이저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얼마로 나눈다고 했었죠? 아까 나오는 것이 1000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000을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한다? 확인을 눌러주고 여기 아래로 쭉 뭐 한다? 드래그해서 한번 보자 이거지. 값들이 얼만큼 1000으로 나눴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다음에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요 모드로 계산한 함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요 수식 입력줄을 봅시다. 그랬더니 그 모드 함수의 원형이 보이죠? 자, 그러면 는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요. 자, 복사하려고 하니까 컨트롤 C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복사한 흔적을 없애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복사한 흔적을 없애요. 자, 그리고 여기 결과 여기에다가 fx를 입력하고 여기에 그 VLOOKUP 함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함수 선택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한 그 흔적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도 돼요. 여기 함수 검색에서 함수 이름을 타자를 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수 선택에 이미 사용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한다? 확인. 자, 그럼 lookup value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 오죠? 예, 그냥 붙여 놓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예, lookup value는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고. 자, 테이블 어레이는 뭐 같아요? 뭐 늘 하던 것처럼, 자, 이 영역이 이렇게 테이블 영역이 되는 거죠. 초과. 그러니까 이 30번 셀부터 G 34번 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뭐 딴 게 없잖아. 예. 그 옆에 동떨어져 있는 표가 전부 다 테이블 어레이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줘야 돼요? 블럭을 만들고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예. 자, 컨트롤 V를 해서 잡아주고 테이블 어레이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이 초과 이하 표시를 뺀 이쪽 영역을 이만큼 블럭을 잡아줘서 그다음에 여기 블럭을 잡고 F4번 키 누르고 절대 참조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블럭을 만든 다음에 셀 블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F4번 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컬럼 인덱스 넘버는 자, 저 테이블 어레이에서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예. 결과에다가 그 별표 표시들을 쭉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이블 어레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거기에서 이제 찾아서 그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야 될 것이 표시잖아, 표시. 표시니까 어떻게 돼요? 음, 세 번째 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레인지 룩업은 이건 어떻게 돼요? 레인지 룩업은 정확한 값 들어가요? 비슷한 값 들어가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여기 나와 있지 레인지 룩업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입력한대요. 그럼 여기 true면 여기 답은 1이 됩니다. true가 되면은
답은 1이 돼요. 레인지 룩업은 1이 되죠. 자,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 예 쭉, 아래로 쭉, 여기를 해야지. 아래로 쭉 이렇게 드래그 해 주면 예 그 결과값들이 고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 그거를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맞춰서 컴퓨터로 여기에 들어는 가는 값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검토라는 거죠. 예. 시험 보러 가서 검토 꼭 해야 돼요. 검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 함수 4개 풀었어요." 말들은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격증 다 떨어져 있다고. 4 개를 풀었긴 풀었는데 다 이상하게 풀었다는 얘기죠. 뭐 셀 범위도 안 맞고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 값도 이상하게 쓰고 그러면은 본인 자신은 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채점하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빵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푸는 게 정확하게 풀었는지 아닌지 계속 이런 걸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예, 일단 지울게.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로 푸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답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그 답이 그 답인지 이걸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즉 검토하면서 컴퓨터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함수를 어디까지 했냐면